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고졸 취업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롯데리조트에서는 골프와 리조트 사업 부문의 신입 인턴과 정규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요.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삼성화재 채용 소식입니다. 삼성화재에서는 보험상품 가입 설계 업무 지원과 교육을 담당할 GA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직무 관련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9월 18일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원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을 담당할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MD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9월 18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케미칼에서는 생산, 품질, 전기, 기계 분야의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석유화학공장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9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오늘은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직접 고등학교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진선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는 처음으로 뵙는 것 같은데요.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구 마케팅고등학교 취업지도부장 진선미라고 합니다. 아, 이름이 정말 끝내주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취업 교육으로만 동구 여상에서 있다가 동구 네. 마케팅고등학교로 지금 변했는데요. 20년 동안 아이들 취업 지도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로 홍보 지원단, 또 중견기업연합회 전문위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또 근무를 하시고 거기다가 또 취업지도 부장 교사님이시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저희들도 그동안 이렇게 좀 특성화고 진로 수업 때 관련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셨지만 직접 현장에서 계시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그렇다면 한번 기대를 갖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대에 참 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 취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현장 실습이 올해 굉장히 많이 변화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각 학교별로 취업률이 조금 저조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셨을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참여기업이나 선도기업 할 거 없이 기업에 취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더 많은 걸 준비하고 더 성공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좀 오늘 어떤 걸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친구들이 취업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려면 취업 로드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오늘 그래서 취업 로드맵에 대한 단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취업 로드맵 저희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정확히 좀 네네. 어떤 건지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태권도를 할 때도 네. 기합을 먼저 넣고 시작하죠. 야! 그렇죠. 이렇게. 네. 저희가 취업을 하려고 할 때도 저희 특성화고 친구들은 아직 이제 성인이 되지도 않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할 때 좀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좀 지도를 하려고 이런 로드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6단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오늘 1, 2단계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로는요, 취업 마인드셋. 그래서 취업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통한 가치관 정립. 내가 왜 취업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내 가치관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을 정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실한 목표 세우기를 하려고 하고요. 4단계에서는 어떤 기업 그리고 어떤 직무에 일하고 싶은지 기업을 좀 분석해보고 5단계에서는 그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취업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이런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는 저희 특성화고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나면은 자주 까먹을 수 있어서 제가 네.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보자 이런 오.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특성화고등학교 경진대회가 있기도 합니다. 예, 보통 이게 좀 취업을 하면 그냥 사실 뭐 1단계 정도 어디를 가고 싶은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던 우리가 이제 좀 6단계로 체계적으로 좀 나눠서 본격적으로 좀 취업을 향한 여정을 좀 체계적으로 알아봐야 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죠. 취업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취업 마인드셋. 이게 그러니까 뭐 가치관, 정의 뭐 이런 걸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네. 조세현 아나운서 정말 방송 오래 하셔가지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아직 새내기예요. 취업 분야에서는. 네. 저희가 가치관 그러면 머리 아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취업을 하려면 우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왜 취업을 하려고 하고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그래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지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의 제2의 도약이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한 번쯤 자신의 가치관, 내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뭘까? 네. 돈일까? 명예일까? 가족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취업의 기본 마인드는 그래서 저는 가치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치관이라는 게 정말 개개인마다 다를 거고요. 또 비슷비슷해도 경중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직업을 고를 때, 취업을 할 때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그게 제일 행복하죠.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선택해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걸 네. 먼저 선택해서 좀 격려받고 응원받으면서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어떨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이 어떤 효과를 잘 낼 수 있는지 어느 곳에 가서 쓰임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이제 생각해 보는 거. 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가치 있다. 내가 능력을 굉장히 잘 쓰임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검증받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저희 학생들은 이제 처음 19살에 고졸 취업을 하다 보니까 칭찬받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갔을 때 지적당하고 이렇게 점수화하고 이런 거보다는 너 잘한다. 예. 너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칭찬받는 거에서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건 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실제 가치관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요즘 친구들이 뭐 면접 준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주 정답처럼은 잘 알려주세요. 예.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데요. 네. 마케팅이 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네.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 어제 방송에서 말했었는데 꼭 네. 어제 방송, 재방송 다시 보기 하라고 좀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네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니면 인터넷에 나왔던 것처럼 마케팅이란 뭐 이렇게 총체적 활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사 담당자가 과연 마케팅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너희가 회사에 들어와서 그런 세상을 보는 눈 또는 마케팅, 기업을 이해하는 그런 폭을 아마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
가치관은 면접에서도 그렇고 실제 기업에 갔을 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나타났을 때 사실은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또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꼬리 질문에도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네.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그 가치관을 정립을 하고 또 정말 그 학구적인 답이 아니라 실제 정말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해서 그 면접관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되는데, 자, 글쎄요. 그렇다면 일단은 본인이 상당히 좀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선생님께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인문학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도 인문학, 선생님 머리 아파요. 인문학이 네. 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저도 책을 많이 읽고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인문학은 결국은 이제 인간의 품성, 네. 가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취업 그러면은 뭐 전혀 상관없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을 이해해야 되고 취업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조직 사회를 잘 이해해서 적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이 로드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를 좀 많이 하기를 권장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독서가 좋은 건 알죠. 참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오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느라 혹은 또 자격증 준비하느라 뭐 다른 학생 뭐 수험 준비하느라 갖가지의 이유로 사실 그 인문학 책을 접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정말 좀 실제적인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책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러시죠. 보통 저도 책 좀 읽자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아주 전공화된 책이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취업 전문 서적들을 네, 들고 맞아요. 오는데 자격증 책이나.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시냐면 학생들이 실무 능력, 취업 역량 강화 능력, 전문성 향상 이런 거는 너무 많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치 공장에서 인재를 찍어낸 듯하게 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이제는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우리 직업방송도 많이 보다 보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은 정보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만의 철학, 그리고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래서 보다 차별화된 전략을 좀 세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뭔가 거창하고 멋진 인문학 책 이런 거보다도 그냥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을 먼저 읽는 것도 취업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책이랑 좀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2단계로는요, 자기 분석, 뭐 취업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자기 분석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요즘 제가 회사 방문을 많이 다니는데 네. 회사에 가서 저희 학생들 어떤 걸 더 준비해서 보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다 필요 없습니다. 와서 배우면 됩니다.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성이요? 인성은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어떤 게 기준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요즘 회사들이 인적성 검사를 그래서 중소기업들까지도 많이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인적성 검사가 또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인적성 검사 어떻게 100점 맞아요? 근데 이거는 100점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솔직하게 일관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 예, 있는가. 성향이 중요하니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 자기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야 이게 자기 분석을 하는 시점에서 사실 인성이다 그러면 좀 어색하다 이럴 수 있는데 바른 가치관이 세워진 사람, 그리고 네.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업에 가서 잘 쓰일 수 있는 그 분야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 단계에서 인성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 스스로 잘 파악을 해서 회사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좀 취업 이야기를 계속 저희도 뭐 프로그램 특성상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취업하면 인성을 더 중요시하는 곳도 있고
혹은 또 직무 능력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인성을 직무 능력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주로 지도를 많이 해와서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과연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대졸 이상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래에 이 친구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지 결코 지금 현재의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들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자격증이나 기본 실무 능력 너무너무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래에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를 나타내는 게 인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무 능력, 직무 뭐 중심 이런 것도 요즘 참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일수록 저는 보다 더 인성 그리고 미래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네.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성의 뭐 성격, 또 흥미, 성향, 또 직업에 대한 적성, 또 이렇게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자기 분석에서 좀 중요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셔야죠. 네네, 그래야죠.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아이들이 지루해할 때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검사를 많이 해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 검사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또 개인사 자기 분석하기 요 한 2가지 정도만 해도 친구들이 기업을 분석해내고 취업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그래서 나를 잘 알고 또 기업을 잘 분석해내고 우리 로드맵에 따라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스스로 잘 알고 있는가? 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예스! 이렇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분석해내는 과정을 좀 네.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제가 2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업 심리 검사는 직업 적성 검사, 그 다음에 흥미 검사, 네. 가치관 검사, 그 다음에 선호도 검사, 그 다음에 영업 직무, 역량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는 워크넷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개인의 능력이나 또는 흥미, 또 성격, 심리적인 특성들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수준이나 특성 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서 좀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검사인데요. 이거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 학교가 이제 마케팅 고등학교고 이전에는 여상이었는데 예. 보통 상업계 여자 친구들은 은행권을 많이 가고 싶어 금융권, 하거든요. 예. 네네. 금융권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친구도 역시 선생님 저는 금융권 가고 싶어요. 왜? 예쁘게 유니폼 입고요. 급여도 많이 받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 평상시 모습을 보면 미술을 되게 좋아했고요. 오. 혼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네. 이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금융권을 가기는 갔는데 1년이 안 돼서 퇴사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성에 안 맞아서. 네네. 네. 이게 손님을 대하고 이렇게 손님을 응대하고 또 이렇게 분석해내고 이런 것이 본인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던 좀 본인의 적성하고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잘 알아서 미대나 또는 기획 업무나 홍보 업무를 좀 권해줬더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좀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지금은 미대를 졸업한 다음에 지금 아주 예술혼을 불태우고 와,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자기 분석 또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취업 추천을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일찍 나에 대해서 자기 분석이 되면 시간이나 에너지 여러 가지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직업 심리 검사 어디서 할 수가 있을까요? 네네.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을 보통 많이들 하시고요. 커리어넷,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오.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들어가서 해보는데요. 저도 해보고 싶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는 거는 상당히 좀 쉽고 또 편한 길이긴 하지만 또 이게 100% 맹신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이 결과가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요. 또 지금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하고 직업도 변하고 이게 맹목적으로 100%는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될 때는 지금 현재 직업의 한 70%가 사라진다고 그렇다고 하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진로는 끊임없이 변할 거고 계속적으로 사회가 변할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어떤 흐름 또 나의 어떤 경향성 확률 요 정도만 참고를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참고하는 정도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분석 방법의 두 번째죠. 개인사 자기 분석하기인데요. 개인사 분석하기가 뭔가요? 네. 사실은 저도 공학을 전공했는데 네. 오늘 계속 인문학, 개인사 이런 말씀을 예. 자꾸 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를 잘 알려고 하다 보면 과거를 알아야 되고 또 현재의 성향이나 현재의 기질을 알아야 되고 예. 그걸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역사 참 못했거든요. 어렵죠. 그런데 아이들하고 네. 지내다 보니까 그 아이의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파악하고 또 현재 너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자기 분석을 잘하고 그래야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코칭을 잘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자기 분석 중에서 개인사 분석하기는 말 그대로 나의 역사를 한번 작성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기 분석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을 통하기 위해서 친구나 부모님의 조언도 많이 듣기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개인사로 자기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네네. 저희 제가 20년쯤 취업지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졸업생이 몇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성공했던 사례, 제가 지금도 아직 기억나는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정말 동전 하나, 10원짜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모으기를 좋아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너 그러면 그렇게 동전을 모아서 용돈기 입장을 한번 써봐라. 네가 따로 수입을 낼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걸로 한번 용돈기 입장을 작성해 보고 뭐든지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님 참 코칭 능력이 뛰어나셨던 것 네.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금융권 이 친구의 꿈은 뭐였냐면 자기는 이렇게 정확한 어떤 숫자를 분석해내고 기록하는 거가 본인에게는 너무 희열을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여학생들이 보통 다이어리 꾸미기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저희가 은행권하고 증권사에 추천을 했는데 면접장에 갈 때 그 어릴 때부터 작성했던 용돈기 입장과 와. 다이어리를 다 들고 네.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들고 갔다고 해요. 와. 그래서 결국 지금은 그 친구가 그 증권사에서 네. 모 증권사의 지금 투자 분석팀의 주임으로 지금 근무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실력으로는 외고를 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의 꿈을 위해서 특성화고를 네. 지원했고 또 이런 자기 역사 분석을 통해서 네. 또 이런 좋은 성과를 이뤄냈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짜 면접장에 용돈 기입장 어릴 때부터 네. 써온 거랑 다 들고 가면 이거는 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면접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네네.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봤는데 정말 막 예쁜 스티커까지 붙여가면서 그걸 계속 그렇게 보관할 수 아, 있었던 것도 참 네. 대단하고 네. 네, 본인의 어떤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정확히 계획했던 일인 것 같고 그 면접장에서 실제 면접관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 어떤 직무나 역량을 물어본 것보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 본인이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걸 도대체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혹시 또 다른 거 기록하고 있는 거 없냐고 이렇게 오. 물어보셨다고 해요. 네. 저는 그런 친구들 참 여러 보면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분석을 잘하고 좋은 그렇죠. 성공 사례로 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자기 분석을 할 때 좀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 주의할 게 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주의할 점을 한 5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분석을 할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읽기 편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첫 네. 번째 반드시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술을 해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변화하는 나를 반영시켜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프로필이나 주장에 좀 일관성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 네 번째는 충분한 스스로의 준비와 나를 좀 깊이 있게 연구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객관성을 잃지 마라. 이렇게 5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5가지로 좀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술을 해야 한다. 이거는 좀 어떤 뜻일까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기 분석을 한 내용을 본인만 알고 있고 흐뭇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면접장에서나 또는 자기소개서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추상적으로 그냥 좋은 단어들, 뭐 열정적이다, 적극적이다, 뭐 네. 리더십이 있다 이런 한두 단어를 이용하지 말고 저는 좀 문장으로 이야기하기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일처리가 명확하다. 뭐 동기부여가 되고 끈기가 있다. 예. 뭐 생각하는 건 바로 실행에 옮긴다. 그럼 사실은 그게 열정인 거고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문장들을 좀 모아놓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자소서에 쓸 거리도 좀 많아지고 중요하네요. 네,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속 변화하는 나를 반영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은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특히나 여러 가지 변화를 하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한 번 저는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1회 다녀왔습니다. 또는 뭐 나는 뭐 열정적인 사람, 이런 열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정도를 얘기하면 아마 이벤트로 하지 않았나라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의심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하는 자기 분석의 핵심은 나를 알고 그 변화의 가능성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좀 끊임없이 하기를 그리고 네. 추천합니다. 예, 특히나 좀 이렇게 자기 분석을 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그 프로필이나 주장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인데요. 사실 이런 거는 뭐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요. 인적성을 할 때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렇고 이 일관성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한 중간쯤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랬다,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저 이것도 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냥 멋지게 쟤 척하려고 하나? 이렇게 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브랜딩, 뭐 작은 거, 소홀한 거 하나라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스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라인데요. 자, 자기 분석을 하는 학생들에게 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요. 사실 취업은 그 누구보다 선생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친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네. 자기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준비하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죠. 객관성을 잃지 마라. 이거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이게 학생들 지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정말 이 부분인데요. 네. 저희 친구들은 20살 성인이 되면서 뭔가 자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취업이라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잘 바라봐 줄 수 있는지를 사실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충분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네. 더 아까 다양화됐던 그런 객관적인 검사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자기 분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아직도 자기 분석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야기하면서 많이 친구들이 예. 어려웠을 텐데 어렵다고 저희가 피하다 보면 아마 좀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이 처음 상품을 출시하려고 할 때 상품 분석을 먼저 하게 되죠. 이 상품 어디에 쓰일지, 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디자인 어떻고, 판매 전략 어떨지. 네, 이게 마케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사람도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라는 상품의 특징을 좀 바르게 파악을 하고 또 기업이나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좀 세워서 자기를 스스로 잘 파악해가지고 좋은 성공 취업을 다들 이루었으면 하고 제가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선미 선생님과 함께 특성화고 취업 로드맵 6단계 가운데 1, 2단계를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단계 이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제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
한 사람이 그런 전문성을 갖게 되려면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그냥 한 길만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잡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직업 방송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작은 이야기들이지만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가 조금 도움이 돼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뭐 선생님 저희가 앞으로 이 진선미 선생님 노하우를 좀 많이 듣고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진선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